어떻게 치시냐? 그게 잘 들리니까. 들려있죠? 안 들으실 분은 안 빨리 오세요! 장난해? 그럴 때는 해요. 그럴 때는 술빵 하나. 씩씩하다. 자, 오늘로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97번 남았고요. 이제 거의 다 아마 단체 문자로 갈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뒤돌려치기를 할 때 이제 강한 타격 있잖아요. 뒤돌려치기를 강한 타격, 그리고 그 강한 타격을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이 뒤돌려치기를 외워서야만 꼭 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우선 타격이라고 하면은, 강한 타격이라고 하면은 수구 스피드의 문제인 거예요. 공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일반 탑랭커들이 치는 걸 보면 큐 스피드가 정말 빨라요. 세이빙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빨라요. 근데 우리 같이 일반 동호인들이 그 큐 스피드를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산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엎드려서 빈스윙, 빈스윙을 많이 하죠. 이거는 팔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뒤에 어떤 고무줄을 장착을 해서 당긴다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실 때, 보통 이 익스텐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익스텐션 또는 완력기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강한 스피드를 낼 때 이 팔이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쥐고 있는 손을 빨리 가지고 오게 하는 이 상박과 하박의 힘, 그리고 공을 터치하는 순간에 한 번의 가속도를 더 주기 위한 그냥 스냅이라고 하죠. 손목 스냅. 그래서 이 손목 스냅, 이 두 가지를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 손목 스냅이라는 얘기는 이 손 아구에 쥐는 힘이에요. 쥐는 힘, 곧 빠르게 쥐는 힘. 그래서 자, 큐를 백스윙을 했을 때 뒤로 빠지죠. 그리고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접히잖아요. 자, 익스텐션 앞부분을 잡으시고 똑같은 동작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익스텐션을 놓으시면 돼요. 자, 놓는 이 동작이 백스윙 탑인 거예요. 자, 백스윙으로 간 이 큐를 재빠르게 쥐는 거예요. 네. 그냥 꾹 쥐시면 안 돼요. 꾹 쥐시면 이 훈련에 효과가 없어요.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해서 순간 쥐는 스피드의 이 힘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쥐는 훈련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쥐고 있는 손을 빨리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 가지고 있는 큐를 45도로 세우세요. 45도로 세우신 다음에 밑으로 던지고 빠르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빠르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엎드려서 하셨을 때 큐 스피드가 빨라지는 걸 대번에 느끼시는 거예요. 이따가 레슨 끝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익스텐션이나 뭐 어떤 걸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치시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한 20-30번 정도. 그러면 이제 손이 아리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 큐를 가지고 45도로 세운 다음에 밑으로 던져서 빠르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 20-30번 하시고 엎드리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냥 뒤로 던진 큐가 저절로 앞으로 나가요. 네. 진짜 우리가 진짜 느끼실 거예요. 제가 몇 번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강한 타격. 우리가 탑랭커들처럼 그 빠른 스피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스냅을 써주셔야 돼요. 스냅을 쓰지 말라, 안 써야 된다 얘기들을 하는데, 어차피 이 공을 스피드를 내서 해결을 하려면 써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그죠? 뒤로 던진 걸 스냅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탁 채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범은, 자, 흰 공 수구로 뒤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치기에는 이 공이 쿠션 쪽에 가깝기 때문에 돌아와서 키스가 날 수도 있고, 돌아와서 이 공을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두껍게 쳐서 인접구를 크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공이 오는 거죠. 그러려면 저 공을 두껍게 치면 내공이 힘이 없으면은 두껍게 맞고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껍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볼의 스피드를 살려주셔야 돼요. 몇 가지 이런 방법으로 몇 가지 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공 설명을 하고 여기 회장 시켜줘요. 자, 이 공 숲으로 뒤돌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이 공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뭐 하단으로 부드럽게 놓기도 하고 뭐 역회전 주는 뒤돌려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요 배치에서는 역회전 주거나 끌기가 너무 예민한 공이에요. 근데 타격만 해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 공으로 얘를 부드럽게 쭉 밀어주게 되면 그냥 바로 밀려요. 바로 밀려서 빠져나가요. 스피드를 살려줘서 여기에 부딪힘을 강하게 시켜줘서 바로 밀리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온 다음에 밀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려면 그 스피드. 예. 오늘은 한 방에 잘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경기 보다 보면은 이런 공은 지금 이 보여드릴 공 선수들 시합 보면은 자주 나와요. 어려운 공이죠. 흰 공이 수고예요. 흰 공이 수고.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근데 선수들 가끔 보면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밀리지 않게 세워버리죠. 세워버려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것 또한 큐 스피드. 큐 스피드 손목 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강한 스피드로 쿠션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공들이 볼의 스피드를 살려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랭커들은 워낙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손목 스냅을 쓰지 않고 충분한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공인들은 이 볼의 스피드를 위해서 손목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빠른 스피드를 요할 때에는 탑랭커들도 손목을 써요. 쓴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은 뒤돌려치기는 아닌데 보통 더블 쿠션을 많이 치잖아요. 더블 쿠션. 그래서 더블 쿠션을 치실 때 보통 일직선에 있는 걸 그냥 쉽게 가볍게 쳐서 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얘를 쳐서 거꾸로 이적구를 넘어와야 돼요. 넘어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이 공도 또한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없이 치면은 넘어온 다음에 다시 안 내려가요. 원 쿠션, 투 쿠션 맞고도 내가 저쪽으로 밀어준 상단의 힘이 남아있으려면 손목 스냅을 이용한 그 앞으로 밀리는 힘이 남아있어야 돼요. 빠르게. 오늘 느낌 좋은데요? 오늘 대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볼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부분 동작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임팩트 순간에 한 번에도 속도를 내줄 수 있는 손목과 손가락의 스냅. 아시겠죠? 그걸 키울 수 있는 그 익스텐션을 이용한 빠르게 쥐는 훈련. 그리고 이 쥐고 있는 손을 빠르게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한 45도 큐 동작에서 밑으로 돌린 걸 빠르게 가져오는 훈련. 이 두 가지를 이따 끝나고 저랑 같이 해볼게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두 번째.
자, 강한 타격과 그리고 그 훈련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공이 있어요. 자, 제가 이 공을 시범 보이기 전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당구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은 다 시스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화 시켰을 때 이 득점력이 100%라는 그 퍼센트가 있을 때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30%를 보장을 시켜요. 물론 어떤 시스템은 뭐 40%, 50%라는 보장성이 있고 어떤 시스템은 10%, 20%의 보장성이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0%의 보장성을 줘요. 시스템이라는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다들 직장들 있고 가정도 있으신데 언제 이거 100번 쳐보고 200번 쳐보고 1000번씩 쳐봐요. 가정이 깨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잠깐의 시간 동안 효율적인 훈련을 하시려면 이 나머지 없는 이론의 70%를 내가 이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 공을 칠 수 있는 두께와 당점과 그리고 힘 그리고 스트로크를 이론화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외우는 공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보통 완벽한 기본공에서는 그런 식으로 외울 일이 많이 안 생겨요. 시스템도 많고 몇 번 쳐보면 느낌이 오니까. 근데 조금 까다로운 공, 노란 공으로서 빨간 공을 뒤돌려치기 할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나오냐? 너무 얇아서 길거나 너무 두꺼워서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휘어져가지고 확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요 두 가지 경우가 두께 미스하고 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회전을 줄이면 그냥 또 짧아지는 거. 자, 이때 쓰는 회전은 3팁이에요. 중단 3팁. 그리고 어떻게 치냐? 저 공을 4분의 3을 쳐주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3팁이라는 회전을 주게 되면 그만큼의 스쿼드 양이 생기잖아요. 이 공이라는 게 회전을 주면 이 큐선과 다르게 엉뚱하게 가는 그 상황을 스쿼드 현상이라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4분의 3을 맞춰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3팁을 주고서 큐를 쭉 뻗어줬을 때 스쿼드 양을 이 큐의 겨냥성으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혹시 한 바퀴 여기다가 이런 짝꿍 하나 있네. 이거. 제가 일부러 제 큐가 아닌 스쿼드가 조금 있는 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론적으로 내가 노란 공에 3팁을 줬어요. 3팁을 주고 있는 이 큐가 겨냥을 여기다 했습니다. 일적구의 공 왼쪽 끝으로. 자, 그러면은 딱 느낌이 이론상 이 공이 가서 큐선다 치면 왼쪽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스쿼드가 생겨서 어느 일정 부분 오른쪽 면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큐마다 스쿼드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겨냥했을 때 4분의 3이 맞더라 하는 그 겨냥점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통 한 바퀴 같은 경우는 3팁을 주셨을 때 일적구 공의 왼쪽 끝부분을 겨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비틀지 말고 앞으로만 찔러주시면 돼요. 태영형님 한번 보세요. 3팁으로 자, 이 큐가 빨간 공의 왼쪽 끝에만 겨냥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대로 비틀기 없이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스쿼트 하시면서 일적구의 오른쪽 4분의 3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다 이해하셨죠? 간단하죠? 네. 그렇죠. 자, 그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초구예요. 초구를 10번 쳐서 내가 9번 칠 자신이 있다. 없죠? 없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 초구를 치는 요령, 강점, 두께, 뭐 힘은 당연히 얘가 맞을 수 있는 힘이겠죠.
자, 장점은 보통 테이블이 늘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원팁에서 3팁 사이를 둬요. 근데 여기는 자, 2팁으로 전향을 할게요. 자, 장점은 2팁. 두께는 8등분 했을 때 8분의 4나 5로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 두께를 반이나 조금 두껍게 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론은 알았어요. 어떻게 치면? 모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내가 이 흰 공을 오른쪽 상단 2팁 주셨죠? 자, 2팁 준 이 큐가 일적구에 정확히 센터를 겨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승부가 큐 선상으로 갔을 때 이론상 이 선상으로는 4분의 3스캔 거예요. 근데 요만큼 거리에서 4분의 1만큼 스쿼드가 생겨서 절반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쿼드라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 공이 어디로 갈지 눈으로 그냥 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큐선에 의존해서 얘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또 초구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똑같은 공이잖아요. 내가 어디다 겨냥했을 때 무조건 이 두께가 맞는다는 이론만 알고 계시면 세영이 한번 봐주세요. 상단 2팁 그리고 2팁 준 큐가 일적구의 정확한 센터 그리고 비틀기 없이 구덩이를 찔러주십니다. 이 상태가 설마 힘의 미스나 뭘로 두께가 약간 얇고 두꺼워도 이 공은 꼭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론상은 4분의 3이지만 2팁이라는 회전만큼의 스쿼드가 생겨서 절반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되는 공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또 많이 나오는 공이에요. 흰 공이 수고 빨간 공을 살짝 얇게 건드려서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회전을 안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회전을 줘야 돼요. 그리고서 이 빨간 공을 왼쪽을 얇게 친다는 거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누구나 다 치죠. 근데 컨디션이 떨어지면 뭘로 치냐 이거예요. 예민한 두께.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한 바퀴로 보통 한 바퀴로나 이제 뭐 용본 표를 많이 쓰시니까 이 표를 설명드릴게요. 3팁을 주신 이 큐가 이 빨간 공 왼쪽 끝부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살짝 안쪽으로. 3팁을 주고 있는 이 큐가 빨간 공 왼쪽 끝 약간 안쪽으로 넘어지고 비틀기 없이 그대로 찔러주시면 돼요. 코드가 이건 진짜 많네요. 그건 하우스 스쿼드 개인 큐마다 스쿼드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3팁을 줬을 때 빨간 공에 어느 지점을 겨냥하고 있으면 얇게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겨냥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우스 아니야. 그렇죠. 이 큐는 딱 맞네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3팁을 주고 있는 이 큐만 절대 공이 공을 맞춘다는 생각은 아예 딱 버리셔야 돼요. 3팁을 주고 있는 이 큐, 이 빨간 공 끝에 약간 안쪽에만 겨냥을 하셔야 돼요. 겨냥하고 비틀림 없이 자신있게 그대로 툭 찔러만 두면 이 큐 선상으로는 한 2cm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데 그만큼 스쿼드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워서 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내가 컨디션이 빵이어도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걸 해야겠다. 좋네요. 길이 잘 나서 길이 잘 나서 자, 이 공도 많이 나오는 공인데
노란공이 수구고 흰 공을 밀어치기로 해서 뒤돌려치기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배치상 만약에 흰 공을 정면으로 민다고 치면 노란 공이 돌아서 직접 맞거나 나가는 배치. 그러면은 흰 공을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 두께를 쳐줘야겠어요. 근데 그 두께가 8분의 7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치면 8분의 한 7.9 두께 정도의 두께를 쳐줘야 돼요. 근데 그걸 룰로 어떻게 보냐?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이 공을 밀어치기 위해서 상단 투팁이나 쓰리팁이라는 회전을 주잖아요. 자, 만약에 제가 상단 투팁을 줬어요. 상단 투팁을 줬으면은 투팁 준 EQ가 인적도 똑같은 장점을 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상 이 Q 선상에 두 개의 공이 정면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투팁이라는 회전 때문에 약간의 스퍼드가 생겨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오른쪽 두께가 맞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Q 선상으로는 무조건 정면이에요. 근데 그만큼의 스퍼드 양이 생겨서 약간의 오른쪽이 맞아주는 거예요. 꺾어치기인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꺾어치기, 그러니까 일명 짱콜라라고 하죠. 얇게 칠 수가 없죠. 칠 수도 있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상단으로 밀어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면으로 밀리면은 돌아서 짧죠. 약간 왼쪽 두께를 맞춰줘야 길게 들어가죠.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회전은 오른쪽 상단 투팁을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투팁. 그리고 오른쪽 상단 투팁을 똑같이 인적분랑 같은 장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림 없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할 그만큼의 반대쪽 두께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해요. 자,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뒤돌려치기를 할 거예요. 수구가 이 바닥 허공에 있어요. 7점. 회전 주고 적당히 얇은 두께 치면 되잖아요. 어렵죠. 회전을 줘야 되는데 그럼 수가 들리. 정확한 두께를 치려고 낮추자니 회전이 없어서 두께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 회전을 주려고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드는 순간 공이 휘죠. 피는 양을 외우시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좋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큐 드는 그 단계를 3단계로 나눴어요. 보통 5도씩 나눠요. 5도, 10도, 15도 정도. 그 정도의 어느 일정한 힘으로 쳤을 때 피는 양을 어느 정도는 익히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뒤돌려치기를 하는 힘은 초 붙이는 힘이에요. 초 붙이는 힘으로 상단 투팁을 주려고 큐를 세우면 내가 갈 수 있는 이 공을 이 빨간 공 옆에 공 크기 반개 정도 안 맞게 겨냥을 하시는 거예요. 안 맞게. 만약에 큐를 많이 세워서 많이 밀 거라면 여기다 겨냥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의 공 크기 반개만큼 나가는 지점에다 대고 겨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절대 찌르지 마세요. 초보 치듯이 그냥 가볍게 톡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피해주는 상태에서 두께가 맞는다는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강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우리 동호인들은 스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냅을 쓰려고 하는 그 훈련 방법 두 가지. 빠르게 쥐는 훈련, 그리고 네트를 밑으로 던졌다가 빠르게 가지고 오는 훈련 두 가지.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애매한 공에서는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이론을 뽑아내서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스커트 현상을 네. 거리하고 비례해서